네, 안녕하세요. 조선을 담당하는 대의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흥하해운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일 폭탄 테러 관련한 이슈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전일 영상에서 장 시작 전에 찍으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해운주 중에서도 특히 흥하해운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주가 하락 패턴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해운주들 관련한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흥하해운 관련한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많이 공유하고 또 주가의 방향성을 맞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앞으로 더 힘을 받아서 영상을 찍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흥하해운의 주가 상승 패턴은 이 단발성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자, 지난주만 해도 이 수혜주 운하를 다시 재개한다라는 이유로 이 주가의 모멘텀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수혜주 운하의 운항 중단으로 이 주가 탄력성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현재 상황 자체가 이 수혜주 운하의 중단으로 인한 주가 상승 모멘텀과 이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의 상승, 또 그로 인한 주가 하방 압력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가의 동향, 자, 이 부분이 이 수혜주 운하 중단으로 발생하는 이 공급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흥하해운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 홍해 리스크 관련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날 장 초반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러한 특징을 살리시면서 매매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져가야지 이 다음 날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되돌림 현상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상했던 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자,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음 주 주가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방향성은 조정이 오더라도 이 5일선을 딛고 다시 상승 활력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탈하고 또 주가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매물대가 많이 분포하는 2,200원 또 2,400원 구간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상승을 볼 때 주봉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2,500원에서 3,000원대 매물대 이 구간을 뚫어준다면 그 위 구간은 3,500원까지 매물대는 다소 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매물대를 뚫고 올라준다면 주가의 탄력성은 더 받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경우, 자, 이런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수혜주나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된다는 점. 사실 흥하해운의 경우 바람직한 주가 상승, 중장기적으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BDI 지수죠. 자, 이때는 BDI 지수가 중요하고 이 지수는 연말 연시에 하락하고 사이클적으로는 5월 혹은 6월 이후로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BDI 지수가 오르는 시점에 강한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중장기적인 관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흥하해운을 투자를 하실 때 리스크 측면 역시 설명을 드려야겠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의 주가도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수혜주 운하와 홍해 운항을 다시 재개한다는 이유로 자, 공급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서 해운주들 주가 관심 역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운항의 중단 이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단발성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공급 이슈로 발생하는 주가 상승은 건전한 상승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운주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해야 되고, 자, 해운 운임은 물동량이 동반해서 상승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물동량을 동반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우회로 인한 운임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불안정한 요소로 단기적 운임 변동이 생겼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끌고 가긴 힘든 그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 내에서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21년 당시 이 사건을 얘기 드리면서 과거의 패턴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1년 당시에도 이 수혜주 운하를 포기하고 희망봉 우회를 선택했는데,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고 난 뒤 해운주 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리스크 차원에서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국제유가와 매크로 시황 살펴보면서 또 해운주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고용보고서였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 상에서 1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16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 수치를 훨씬 웃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이 잠재적 상승 위험이 강화되고 있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 상승한 시장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그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시장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국내 지수인 코스피 지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 시장 역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투자자 분들은 모두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페어앤그리드 탐욕 구간이 74 수치로 지금 굉장히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 지수 자체도 과매수 구간이었던 점을 고려를 해보면, 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물량 조절을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현금 비중을 통한 추가 매수 시기를 기다리면서 제 영상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살펴봐야겠죠.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 전일 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유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공급의 양이고, 현재 중동의 정세 그리고 오펙 산유국의 감산과 이 미국의 높은 원유 재고로 인해서 유가는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와 증시가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유가의 하락은 증시 상승의 원동력을 줄 수는 없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운에 대한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새해 첫 시작인 시점입니다. 이 새해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